요즘 나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 뉴스를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인력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자리를 구해도 임금이 너무 낮아서 버티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두거나 포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이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임금이 낮고 힘들고 오래 버티기 어려운 업종부터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다. 사람이 없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원래라면 임금을 올려야 사람이 들어오던 자리에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누군가가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임금을 올려서 한국 사람을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수준의 임금으로 계속 사람을 받을 것인가? 현실에서는 두 번째가 유리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임금은 올라가야 할 타이밍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업종 전체의 기준 임금이 눌립니다. 이때부터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일자리는 있어도 생활이 안 된다. 시간을 갈아 넣어도 미래가 안 보인다. 결국 밖으로 밀려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시장의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고용주는 더 유리해지고 노동자는 더 불리해집니다. 특히 저임금 업종에서 이 현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자국민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내 나라에서 내 자리가 줄어든다. 내가 협상할 힘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변화는 임금만이 아닙니다. 근로 조건이 나아질 기회도 줄어듭니다. 휴식, 안전, 교육, 승급 같은 것들이 뒤로 밀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이 들어오니까 바꿀 이유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업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낮은 임금이 기준이 되면 다른 업종도 영향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시장, 서비스 시장, 단순 노동이 많은 현장에서 임금이 올라가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가 더해지면 체감은 더 거칠어집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식료품, 생활용품, 에너지 비용이 같이 부담이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 상황에서 임금까지 눌리는 구조가 유지되면 사람들은 정말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커집니다.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회 분위기가 거칠어집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 뿌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정책 설계와 노동시장 구조입니다. 외국인 인력을 받더라도 자국민 임금과 일자리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치가 약하면 시장은 가장 쉬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싼 노동력을 계속 찾는 방향으로요. 그러면 자국민은 두 번 밀립니다. 첫 번째는 경쟁에서 밀리고 두 번째는 임금이 눌려서 생활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미루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소비를 줄이고 그 사회의 활력이 빠집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약해집니다. 일자리가 있어도 삶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가 되면 누구도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외국인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 그 필요를 인정하되 자국민이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임금 하한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불법 고용과 브로커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합법 고용이라면 처우와 기준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청년이 들어가도 버틸 수 있게 근로 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인력만 계속 늘리면 결국 가장 약한 사람부터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 약한 사람은
지금의 청년, 지금의 서민, 지금의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설계를 말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자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흐름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